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의 최문진입니다. 오늘 동영상은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부 종료됐죠. 그리고 올해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특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특례였는데요. 그리고 활용하는 기업도 많고 실제 감면액도 크고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둘이나 폐지되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책을 쓰고 있는 저로서는 좀 상당히 아쉬운 감정을 느끼는데요. 반면에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조세특례는 새로운 특례가 생겨나고 또 기존 특례에도 강화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18년 귀속 세무조정 하실 때에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조특법 29조의 7 고용증대 세액공제하고 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희가 2018년 신설된 거죠. 고용증대세제. 고용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기만 하면 인당 4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점에서 특히 3년간 그거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도 적용을 해주죠. 그래서 그 효과가 매우 크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중복지원 배제에 해당해서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효과가 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셨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중기 특별세액 감면과 중복지원이 허용되면서 이제부터는 그 적용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 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간단히 보시면 내국인이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요건이 굉장히 간단하죠. 업종 요건도 없고요. 단순히 고용만 증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가인원당 중소기업은 700만 원, 그 다음에 중견기업은 450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죠. 그래서 대기업은 안 되는데 다만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은 기업 규모라든지 지역별로 봐서 400에서 1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원칙적인 공제 기간은 2년으로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고용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최대 3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 한 해 해서 10명을 고용해서 1억 원의 세액공제가 발생했다면 그게 3년이 되니까 3년 동안 3억 원의 세액공제를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상당히 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그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지급한다든지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인 근로자라고 했는데 그럼 외국인 근로자는 안 되느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그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우리가 183일 이상의 이상을 필요로 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이런 외국인 근로자도 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죠. 그런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그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보겠는데요. 그 용어에서 상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시 고용하게 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임원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도 역시 제외됩니다. 그럼 그 제외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 기간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갱신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기간이 1년을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저희가 그럼 언제서부터 이 사람을 그럼 최초 고용한 시점서부터 상시 근로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계약직 고용 인원이 1년을 초과 1년 이상이 되어서 그 1년 이상이 된 달부터 상시 근로자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계약직이 계속 계약직이 아니라 만약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계약했다면 그 조특법 30조의 2 상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했다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우리가 보통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알바. 이런 사람도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즉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매월 근로시간을 합산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 고용중대세액공제라든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근로 인원수 뽑고 이 급여 총액 뽑고 되는 사람 뽑고 안 되는 사람 가려내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입니다. 그 법인세법상 임원이란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죠. 예. 결국 보통 우리가 전무이사, 상무이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법인세법상 임원 상여금 규정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임원을 그 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임원이 넘어오는 경우 채용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내부에 있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그 임원의 그 승진자는 양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서 모두 제외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었다가 당해년도에 임원이 되면서 제외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한 명의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감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고용 인원이 감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임원으로 내부에서 임원이 승진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범위를 보시겠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그 다음에 상이자는 일반 상시 근로자에 비해서 세액공제액을 우대하여 적용받는데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보시면 연령 요건, 그 전체 상시 근로자 중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입니다. 이게 다 만 나이로 계산하고요. 예, 만 30세가 안 되고 만 29.999세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으로 보고요. 또 병역에 대한 병역 이행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병역 이행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과 29세를 비교합니다. 다만 그 복무 기간은 6년을 한도로 하죠. 예, 현역 같은 경우에 2년이면 2년을 빼고요. 자기의 실제 복무 기간을 차감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할 때는 엑셀 같은 데다 이렇게 DB를 만들어서 할 텐데요. 그럴 때는 입대일하고 전역일의 차이인 복무 기간을 그 실제 생년 월일에 더해서 그 날짜하고 매월 말 일자를 비교해서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계산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거기 아까 상시 근로자와는 달리 정규직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럼 우리가 비정규직은 제외돼야죠. 제외돼야 합니다. 그 비정규직이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는 제외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제외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는 통상 우리가 계약직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앞서 저희가 상시 근로자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했는데 여기서는 2년 이하의 근로자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1년 미만과 2년 이하를 구분해서
1년 미만은 상시 근로자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모두 제외하고 1년 이상 2년 이하 계약직 직원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근로자 수의 산정을 보시겠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해당 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자의 수의 합을 해당 연도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 셋째짜리 미반은 절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 포함하더라도 한 명을 0.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요.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저희가 만약에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청년에 해당한 경우에 전체를 다 청년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월 말 기준으로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말 연령 요건 등을 개별적으로, 즉 12월까지가 29세에 해당했다면 30세부터 30세가 속하는 날부터는 더 이상 청년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창업 합병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승계한 경우,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창업한 경우에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는 0으로 합니다. 즉 창업한 이후에 새로 고용한 사람들은 전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합병이라든지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승계한 기업은 승계 이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승계한 상시 근로자를 더하여 계산하고 승계시킨 기업은 승계시킨 사업 상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승계 인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승계시킨 기업은 승계시킨 인원으로 인해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승계받은 기업은 승계받은 인원으로 인해서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는 조특법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이 상시 근로자의 범위라든지 수는 우리가 조특법 29조의 7 고용증대세제의 그것과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그 차이점에는 그 표에서 제가 표시했는데요. 공제 우대 대상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 장애인 상이자인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즉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했더라도 중기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는 장애인을 빼고 경단녀를 넣어서 새롭게 그 수를 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경단녀를 만약에 별도로 파악하게 되면 경단녀에게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중소기업이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든 고용지원조세 특례는 약간씩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특례를 적용하시면 다른 특례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 2018년에는 반드시 이 조특법 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하고 조특법 29조의 7 고용증대세액공제가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